아니 앉아서 지금 목 이야기하는데 뿌리고 싶다. 진짜 계속 목이 흘러야 돼. 스윗한 닥터, 오늘은 아이가 모기와 벌레에 물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 쑥스러워. 나 병원에서 이래서 잘 안 하는데. 유난히 잘 물리는 아이가 따로 있다. 교수님도 뭐 이렇게 잘 물리시는 편이시라면서요? 네, 저도 잘 물리는 편이에요. 네. 어떤 아이가 잘 물릴까요? 일단 땀이 많은 아이? 기본적으로 모기가 좋아하는 체질이 혈류량이 많고 체온이 조금 높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땀 냄새를 좋아한다고. 뭐 땀 냄새, 뭐 암모니아 냄새 이런 것들 좋아한다고 해서 혈액형에 따라서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따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적으로 근거는 당연히 네, 없죠. 그렇죠. 그보다는 씻지 않아서 주로 그럴 수 있다. 땀 많이 흘리는 게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기가 물렸으면 물렸을 때 바르는 약들이 많아요. 보면 대표적으로 시판된 약 중에서 버물 뭐 이런 땡 있잖아요. 그 이렇게 약을 바르면 가려움이 훨씬 더 덜해져요. 이유가 그 안에 이제 항히스타민제 네. 같은 게 같이 들어있죠.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국소마취제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약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그 효과가 맨솔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맨솔 바르면 우리 바깥처럼 샤한 거 있잖아요. 그게 빠지면 안 발릴 거야. 근데 이걸 바르고 나면 시원해. 그죠? 그 효과 때문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원래 쓰면 안 된다면서요? 30개월 이하 아이들은 뭐 조심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버물리퀴드로는 아기들용도 실제 허가사항은 1살 이하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엄마들이 보면 아기들한테 사실은 이런 약 바르는 약은 편하다고 생각해서 막 바르긴 하는데 실제로는 허가사항은 아니다. 소아가 성인보다 피부 흡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소량을 발랐을 때 성인은 거의 흡수가 안 되지만 소아는 거의 대부분의 성분이 체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사용 연령을 잘 확인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리고 나면 교수님도 그러시죠? 침 바르기. 저는 안 바릅니다. 십자가. 저는 안 바릅니다. 침 바르기 괜찮습니까? 침에도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 많고 벌레에 물렸다는 거는 이미 그 자리가 일단 상처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될 위험이 높겠죠. 그렇죠. 밥 먹다가도 벌레 물리면 발라주는 경우 있는데 그죠? 우리 입이 더 늘을 수 있다는 거. 십자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십자 사람 있습니까? 많아. 더 나도 해. 진짜요? 나 십자 여기서 처음 봤는데. 십자? 십자도 있고 뭐 형태도 많아.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십자가 의학적으로는 효과적인 면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려움을 느끼는 그 신경의 요소와 그리고 통각, 아프다고 느끼는 그 신경을 전달하는 부위가 서로 그 간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치과 치료할 때 허벅지를 오직거나 조금 덜한 느낌처럼 그게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효과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손톱 시커먼 사람이 이걸 십자를 하면 그 상체에 그 손톱에 있는 모든 균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모기나 벌레에 물린 상처 뭐 가만 놔둬도 괜찮습니까? 사실 안 긁으면 가만 놔두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벌같이 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놔두면 된다. 네. 너무 가렵잖아. 사실 많이 가려워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바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모기나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용도로 나온 연고 그런 것들 좀 많이 쓰게 되고요. 물린 다음에 그 자리가 많이 부었으면 사실 얼음찜질 같은 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물리고 나면 이게 조금 안 붓는 사람도 있고 통통 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벌레가 피를 빨면서 이게 남긴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죠. 과민 반응이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한 아이들은 정말 두드러기처럼 심하게 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약 같은 거를 뭐 따로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결국은 알레르기 반응이다. 모기나 벌레 물린 상처에서 만약에 긁거나 아까는 십자나 침 발라서 이렇게 하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덧난 상처. 저희 보통 덧난 상처는 이제 항생제 연고를 권해드리죠. 항생연고가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후시땡, 마데카땡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다면서요?
후시땡은 항생제 성분이 주 성분이 연고가 되겠고 마데카땡은 일종의 이제 항생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센텔리아시타티카. 이름 기억 안 나야 돼요. 센탈라 센탈라 아시아티카. 예, 아시아카이트 그 성분. 어려서. 괜찮습니다, 교수님. 이게 항염증이랑 흉터 재생 효과 이런 것이 있어서 흉터를 좀 덜 남게 피부가 이제 복구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후시땡, 마데카땡이 사실은 둘 다 감염의 효과는 있지만 후시땡은 주로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주고 있고 항생제 연고니까 마데카땡은 이제 세살을 돋고 흉터를 안 남기게 하는데 더욱더 포커스가 됐다. 마데카땡 쪽은 화장품도 나왔더라고요. 이 성분을 아마 주종으로 한 것 같은데 요즘 절찬 팔리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물이 나온다. 이게 진물이 나오는 상처가 있고 그냥 딱지가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진물이 나오면 반창고를 다른 걸 발라야 된다면서요. 습식 드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의 밴드 쓰시는 게 좋죠. 요즘은 뭐 브랜드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로 액체형으로 나오는 건 별 효과 없습니다. 진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걸 쓰셔야 되기 때문에 상처 크기에 따라서 두께를 설정을 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제가 전문 쪽이라 제가 성형외과를 또 한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 상처가 난 부위에 바르는 밴드는 이 진물의 양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됩니다. 얇은 그 수분 밴드는 진물이 거의 없을 때 또는 상처가 있더라도 그냥 흉터 없이 낫고 싶을 때는 그게 적당하지만 진물이 많이 나오는 상처에는 그러면 조금 좀 금방 붕 뜨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두꺼운 수분밴드를 팝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충분히 받아야지 아까 말처럼 진물을 빨아들이면서 이 습도를 유지해서 상처를 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께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분 연고는 안에 그 연고 물질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생제 연고를 따로 바르고 난 뒤에 올리거나 해야 되지 그냥 그 밴드만 붙인다고 해서 균을 없애는 효과는 없으니까 그건 따로 또 먹거나 또 바르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분 밴드 진물이 많이 나는데 수분 밴드에 연고를 바르고 붙이면 안 붙거든요. 우리도 수술하고 난 뒤에 드레싱을 하면 상처가 난 부위 있잖아요. 안쪽 부위나 가운데만 어느 정도를 하고 그 위에 넓게 붙이지. 원래 수분 밴드 자체가 그거 자체는 접착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접착을 시켜줘야 돼요. 아주 얇은 거 있잖아. 그거는 붙게 돼 있는데 조금 큰 것들은 고정하는 거를 위에 붙이게 돼 있어요.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의 스윗한 처방전 부탁합니다. 네,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는 2차 감염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감염 하나는 이렇게 침을 바르거나 바르거나 십자가거나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차갑게 살려서 밴드를 바르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오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